데뷔 67년 차 대배우 이순재 씨가 이번엔 연극 연출에 도전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부터 영화, 시트콤에 이어서 연극 연출까지 섭렵한 이 시대 도전의 아이콘 이순재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트콤부터 해서 정말 그러셨어요? 다양한 작품들 많이 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감동과 또 재미를 느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뵈니까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선은 선생님께서 많은 타이틀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현역 최고령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구순을 앞두고 또 연극 연출을 맡으셔서 물론 처음은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갈매기라는 작품을 이제 연출을 맡게 된 계기,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안톤 체홉의 작품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돼서 네. 여러 시스템에서 각자 독자적인 형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서러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재 아직 10년째 지금 우리 가천대학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은 학생들하고 워크숍하는 게 제 수업 과정입니다. 네. 한 작품을 한 학기 동안 연습하는 과정. 그래서 작년 1학기 때는 학부 4학년 돼가지고 취업에 3자매를 했어요. 네. 3시간 동안. 그 전에 이 작품을 다뤘습니다.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네.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너무 깊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문학, 철학, 사상이 겸비되는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다룰 작품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 취업의 그 진수는 바로 이 전작이 있는 거지. 어느 연출가에서 재해석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진솔하게 연습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고 한번 이것을 프로들이 네. 저희 프로 배우들이 같이 함께 각자의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했으면 좋은 공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발상이 돼가지고 마침 또 제작자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배우들의 동의하에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출 행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공동 작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배우들은 배우들대로 자기 몫을 어떤 제한된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을 발표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취업 작품은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전달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내용 전달이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배우들이 역점을 둔 것이 바로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 전달이 있었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10분 발휘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극의 교과서로도 불리는 이제 갈매기 작품이잖아요. 처음 이제 초연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대상 때문에 좀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취업이 희극이라고 했어요. 4대 희극. 네네. 지금도 희극으로 알고 있는데 네. 4대 희곡입니다. 그 희극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좀 위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초연 때 희곡으로 했어요. 네. 실패했어요. 그 처음에 이건 난 안 쓰겠다. 근데 마침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실주의 이론의 대가인 스타니스lav스키가 네. 우리가 지금 하는 연기 메소드도 그 양반의 영향을 받은 메소드가 사실주의 연기의 메소드가 거기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엑소스트의 메소드 연기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보고서 아니야 이건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 그래가지고 대박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처음에 용기를 내가지고 더 역작을 많은 작품을 낸 그런 그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네. 이 스토리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꿈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이제 구시대 그리고 신시대의 갈등을 선명히 드러냈다. 이런 작품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물론 126년 전 작품이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비슷하지 않나, 같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나요? 이건 지금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 시대는 제장 러시아 말기 최악의 조건입니다. 네. 몰락한 전제군주제도의 후기, 말기. 그 바탕에서 그 민중들 혹은 대표들의 그 고통, 네. 기아, 질병의 허덕이는 이거를 한 높은 지성인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뭔가 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네. 그런 충정에서부터 취업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작품들이 일련의 4대 희곡입니다. 벚꽃동산 같은 건 벚꽃 벌채가 되는데 그건 체제 붕괴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정도의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죠.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또 국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점이 있고 예. 어려움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을 좀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워크숍하다 보면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게 보름 다 돼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우수해진 거예요. 네.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용모, 체격, 머리 다 달라졌어요. 정말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세계, 자기의 소신, 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 기성세가 할 일은 뭐냐? 그 발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발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사상, 네가 가지고 있는 인식 이걸 애들한테 물려주지 마라. 네. 그건 마치 신세대 오염을 시키는 거다. 우리 젊은 세대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야지.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상당히 희망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곳곳에서 세계 인류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K-팝 보세요. 우리 영화 보시라고. 그죠. 이게 따라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거의 몇십 년이 아니죠. 뭐 80년대, 90년대 정도 비하됐던 식종들이에요. 이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하에서 봤을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조건만 마련해주고 기회만 만들어주면 각 분야에서 세계 인류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작업하면서 느끼는 바가 역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얘기예요. 정말 똑똑합니다. 예. 네. 이제 관객들 반응을 좀 살펴봐도 지금 갈매기를 찾는 2030 관객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선생님이 바라는 의도가 담겼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건 뭐 이제 뭐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실적인 평가는 비교적 다 좋아요. 다들 이제 잘 보셨다고 그러고 또 평점도 5스타 주시고 저는 이제 1스타, 2스타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은 내가 보기엔 작품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 왜냐하면 이게 쉬운 작품이 아니거든요. 네. 이 작품이 가지고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알아야 결국 이 작품은 뭐냐면 이 체제에서는 젊은이의 미래도 없다고 설파하는 게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내면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 연극을 제대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라.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양반들은 답답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뭐 내가 보기엔 90% 이상들이 좋다고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형 그리고 원작 그대로를 담았기 때문에 또 관객들 입장에서도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취업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변형할 수 있어요. 네. 뭐 연출가에서 새로운 창작이나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젊은 작가가 하나의 그 일종의 서사시적 대사를 써놓습니다. 그 젊은 배우가 이제 그걸 읊어제끼는데 이거는 우리 사실주의 연극 형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브레히트의 서사극적 형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오네스코의 반극 형태, 이걸 이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봤을 때 저게 무슨 소리냐, 앞뒤 맞지도 않고 러브도 없고 사랑도 네. 없고 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오는데 이미 그렇게 내다보고 쓰는 작품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작가는 자꾸 심층적으로 음미할 수 있을수록 거기 깊은 네. 의미가 있고 네. 그걸 발굴해서 재현함으로써 관객들한테 저런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려면 전작 그대로 예. 가감 원형 없이 그대로. 배우들 연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배우들이 다 한 가락씩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배우들한테 이 대목을 제대로 하면 아카데미 상감이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배우들도 의욕을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들 자기 목도를 하고 있어요. 네,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요즘 강의도 함께 하고 있다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발전을 했다. 앞서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또 생각하는 2030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2030 세대에 대해서 특징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뭐. 네, 그러면 꼰대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에. 꼰대. 네. 그 꼰대는 우리 때 들어보셨죠? 썼던 말이에요. 네. 우리도 이제 우리 친구끼리 말하면 야, 너희 꼰대 안녕하시냐 이랬단 말이야. 네. 아버지 안녕하시냐 그런 뜻인데 네. 이 꼰대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후세들에게 강요하는 입장. 그죠? 옛날에 또 그랬거든.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간섭 고정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야. 물론 네. 이제 그게 하나의 바탕이 돼가지고 발전할 수는 좋은 충원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 심하게 좀 잔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 친구들이 선꼰대가 우리 때에 대해서 꼰대 하는 얘기는 막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방향과 자기들의 사고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도 그건 동의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 이걸 지금 20대, 10대들한테 요구할 이유도 없고 그네들에게 권장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왜? 그네들의 세계는 앞으로 10년, 20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이 개념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해? 그건 방해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아마 물론 이제 어른으로서 좋은 인간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건 뭐 필요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자는 얘기. 네, 예. 알겠습니다. 꼰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시 작품 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연출도 맡으셨지만 직접 이제 출연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연기만 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연출과 모두 다를 했을 때의 장단점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이번에 저희가 맡은 역할은 소리라고 제일 적은 역할이에요. 네. 노역이고. 근데 우리 이 출연자 가운데도 연출하고 연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양나 씨, 그다음에 이 김수로 씨, 주호성 씨, 네. 이 양반들은 다 연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연출도 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기 특히 연극에서의 연출과 연기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크게 구분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연출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또 연기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경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과거에 우리 이해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기자 출신이지만 평생 다 좋은 연출을 하셨거든요. 후학들한테 좋은 작품들을 남겨주셨는데 그런 경우예요. 네, 그다음에 영화 쪽도 우리가 배우가 영화 감독하는 우리 저 이성재가 이번에 영화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역이 별개의 영역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도전의 나이는 무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실행력으로 옮기기까지에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뭐 버킷리스트나 뭐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셨을 때 나이에 대한 어려움, 고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네. 이제 그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작품, 좀 힘든 작품은 체력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게 내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가 자기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배우가 행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조건들은 물론 체력과 또 하나는 암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위는 다 암기니까. 암기력.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섭 세즈맨 같은 세즈맨의 중국 같은 경우는 560마디가 됩니다. 그런 정도에서 우리 리어왕 같은 것도 한 400마디 정도 네.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암기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네. 그다음에 체력이 따라가느냐는 네. 문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로 이 굿제이는 멍석 깔아놓으면 다 뛰게 돼 있다. 그런 네. 의미로 좀 피곤하지만은 일단 무대에 딱 올라서면 또 힘이 나요. 예, 그래서 버텨나가는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했던 것을 몇십 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네. 새로운 창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도전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을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이 불문하고 다 똑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체력도 암기력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저희 네. 연합뉴스 TV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작년 한 해 아직도 뭐 이 코로나 잔재가 남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를 생각할 필요 없이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연합뉴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생 연극을 한 편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배우 겸 연출가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